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방송공자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다 보니까 더위 먹은 것 같아요. 체력이 뚝 떨어지고 몸도 웬만해서는 회복이 안 되고 운동을 하다가 또 어깨를 다쳤거든요. 이 체력 떨어져서 그런 건지 진짜 여러분도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으로 돌아서 보면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았냐? 라고 보면은 엄청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코스피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이 올랐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같이 오르는 모습이 좀 나왔다. 이게 특징적이고 2차전지의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주식들, 이제 금융 관련된 주식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특징주인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관련된 주식으로도 볼 수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이 이제 ENS와 합병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고요. 다음에 참 도깨비 같은데 HMM이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운임지수가 올라오면서 이제 상승했는데 모르겠어요. 운임지수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 이게 특징적이죠. 바이오도 오늘 조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뭐 네이버, 카카오도 오늘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코스닥에서 보면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에코프로 이렇게 2차 전지가 굉장히 안 좋았고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좋았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코스닥의 반도체 기업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펄어비스, 그 코스피에서 그 크래프톤이 좋고 코스닥에서는 펄어비스가 게임주로서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숲, 여기가 아프리카 TV죠 예전에. 그럼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인지 아니면 취지직 대비해서 이제 괜찮은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지 뭐 10% 이상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페이스타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1% 이상 올랐고요. 어제는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었죠.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서 HLB나 이제 알테오준이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3천당 제약은 어제 급등이 살짝 조정 흐름입니다. 리가켄 바이오도 오늘 급등했는데 이것도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시장을 보면 오랜만에 상승 종목 비중이 좀 높았습니다. 57%.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더 많았던 게 오랜만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0.4%가 올랐으니까 그렇게 시장이 좋았던 건 아니죠. 상승 업종은 16개, 하락 업종은 5개. 오늘 좀 특이합니다. 대형주가 보시면 이제 52%가 상승 종목 비중이 나왔고 상승률은 0.3%. 그러니까 주경주와 소형주 대비해서 오늘은 대형주가 좀 더 안 좋은 시장이었다. 특이하죠. 그리고 전기가스업이 굉장히 강했다. 대왕거래 때문이고 그다음에 보험증권 쪽이 강하게 보이죠. 그다음에 건설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대왕거래 관련된 테마로서 좀 오른 것 같습니다. 보시면 거래대금은 13조 원대, 여전히 10조 원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 확실히 코스피 쪽으로 자금이 더 쏠리는 모습은 눈에 띄게 보이고 있죠. 그리고 3일 연속 오늘 올랐고 외국인도 3일 연속 순매수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지금 2800을 넘으면서 보세요. 2800을 드디어 돌파하면서 이제 강세 흐름, 52주 신고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지금은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관도 2일 연속 순매수인데 이제 금투 중심으로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선물 순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금투 중심으로 해서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있다. 이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종목들을 봤을 때는 전기가스 쪽 아무래도 대왕거래에 관련된 주식들이 가장 강하게 좀 상승 탄력을 받는 모습이고 밸류 관련된 주식들도 좀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테마, 정부가 주도하는 테마가 밸류업, 대왕거래, 그 다음에 저출생 이 세 가지인데 저출생은 크게 힘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일부 테마주는 있긴 한데 크게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고 결국은 대왕거래 쪽으로 좀 더 힘이 더 실리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료 쪽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4%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료 같은 경우는 저는 조정을 충분히 받는다 그러면 오히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네.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한번 나중에 좀 지켜보시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그 코스피 내에서 업종별 수급을 좀 보려고 하는데 외국인이 아까 4,800억 순매수했고 기관 같은 경우는 1,670억 순 매도를 보였죠. 근데 그럼 주로 어디로 갔냐? 전기전자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돈이 들어간다. 이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외에도 돈이 도네? 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가스 쪽, 보험, 증권, 건설, 금융, 밸류업과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 쪽으로 자금이 확실하게 들어오고 있는 게 보이죠. 기관 외국인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 흐름은 2분기, 특히나 7, 8월 정도는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자금의 흐름이 아닌가 싶긴 해요.
그리고 코스닥은 0.4%가 하락했습니다. 이것도 좀 특이한데 아까 코스피에서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더 좋았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0.4%가 하락했다고요. 그리고 상승 종목 비중마저도 45%로 더 낮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자체가 그냥 코스피다. 이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로 확실히 자금이 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거고, 거래대금에서도 보입니다. 거래대금이 코스닥은 7조 원대로 떨어졌어요. 어제 뭐 10조 원 잠깐 갔다가 7조 원대까지 떨어졌고, 외국인 기관의 순매도가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 시장.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은 지금 버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르는 종목들 집중적으로 오를 수는 있겠지만 테마를 받아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가, 자금의 흐름 자체가 코스피에 좀 더 흐름을 보고 있다라는 것들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카페24가 오르면서 인터넷 업종을 주도했고요. 그다음에 KINS도 오늘은 8%대 올랐습니다. KINS 같은 경우에는 IX 서비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인터넷 스트리밍이 좋으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종목인데 오늘 왜 올랐는지 참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에러가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붙는 것 같고, 그다음에 포스코 엠텍이나 태광 같은 경우에 그 하이로콜에도 그렇고 이거는 전부 다 저기 대왕거래 관련된 테마, 그러니까 테마주가 좀 강세를 보이는 거고, 지금 반도체 쪽 안 좋고 그다음에 2차전지 쪽 굉장히 안 좋은 게 보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차트인데 차트에서 보면은 왜 가져왔냐, 이게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 차트예요. 밑에가 코스피, 밑에가 코스닥, 위가 코스피. 보시면 코스피는 정확하게 이제 91선을 지지하면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91선이 지지 못하고 누우면서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게 이 차트를 통해서 보이고 있고,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은 자금이 들어오기 힘들다. 특히나 2차전지 쪽에서 크게 힘을 받기는 지금 쉬운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이 차트에서도 좀 더 보이죠. 그리고 이건 전반적으로 이제 업종 차트인데 글자는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차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승이 굉장히 강하거나 상승 탄력이 이제 살아날 것 같은 업종을 한번 찾아본다 그러면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좋죠? 여기 좋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좋았다가 살짝 지금 조정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꺾였고, 여기 이제 막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반등, 여기 강한 반등, 이런 모습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아직은 테마 추세가 안 나오고 있고, 이 강하게 표시된 게 어디냐? 대왕고래예요. 대왕고래가 가장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유틸리티 쪽이거든요. 유틸리티. 그리고 여기 제가 별표 친 두 가지가 이제 반도체입니다. 대형주 반도체예요. 지금 KRX 반도체와 KRX 정보기술 쪽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KRX 운송 지수가 올라가면서 이제 이거는 지금 최근에 올랐던 거는 글로비스 영향이 가장 크겠죠. 그리고 지금 이게 꺾인 게 뭐냐면 필수 소비재. 화장품이랑 음식료가 굉장히 강했다가 보시면 이렇게 주도를 했잖아요, 올해. 굉장히 강했다가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 지금 최근에 있으면서 지수가 꺾였다는 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품은 제가 경계를 했었잖아요, 최근에. 지금은 조금 위험할 것 같다. 오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조금 위험할 것 같다. 이렇게 경계를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그다음에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밸류가 조금 이제 막 밸류 얘기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조정을 받으면 추가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다시 얘기 드릴게요. 경기 소비재, KLX 경기 소비재에 뭐가 있냐라고 본다 그러면 LG전자, 코웨이, 강원랜드, 실리콘투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뭔지 좀 느낌이 오시나요? 일단은 소비라는 거예요, 소비인데 그 중에서 뭐 의류, 그다음에 쇼핑, 그다음에 가전 이런 기업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전반적인 소비주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은 올라온 시장이었다. 실리콘도 화장품이니까 조정받았고, 그다음에 의류 쪽 FNF라 필라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 업체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힘을 못 받는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소비에 대한 것들은 조금 올라오는 게 아닌가, 가구도 있고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반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오늘 테마들을 좀 보면 저출생 테마에서 이게 끝한나라와 캐리소프트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나머지 테마 종목들이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런 뭐 고급진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짜친 섹터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엑슨모빌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유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추가 검증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야, 이런 대기업이 검증한다고 그러면 진짜 아니야? 라는 얘기가 일단 나온 거죠. 그러니까 대왕고래가 다시 한번 불거졌고,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가 13%가 올랐잖아요. 13.8% 올랐고, 코오롱 글로벌, 또 영일반 관련된 종목으로서 코오롱 글로벌도 지금 상한가를 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일반 항만, 신항만 지분 2위까지 코오롱 글로벌인데, 코오롱 글로벌이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한선 엔지니어링은 지금 피팅 밸브 이런 업체인데, 그러니까 이런 관이 있으면 관 이음새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관 이음새 업체인데 엑소모빌의 밴드 등록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엑소모빌 관련주, 대형고래 관련주 이러면서 급등을 보였고, 그다음에 DK도 마찬가지, 이런 태광도 마찬가지, 그런 이제 이런 피팅 관련된 주식주로 좀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다음에 바이오를 보면 오늘 공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바이오 쪽에서 에이프릴 바이오가 오늘 라이센스 아웃이 있었다라는 공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했죠. 근데 조금 아쉬운 건 공시가 장 막판에 나왔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장 끝나고 났나? 근데 아침부터 올랐다는 거죠. 이런 거는 조금 아쉽다. 너무 정보가 다 새는 투명한 우리나라다 라는 느낌 때문에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유진투자증권이 오늘 25%가 올랐는데 매각에 대한 이슈가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뒤에서 더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제 샘표나 대상홀딩스 보면 아까 음식료가 죽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정받는 것도 있지만 오르는 것도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료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자라는 느낌이 들고, LS 마린 솔루션이 지금 7%가 올랐는데 오늘 수급이 굉장히 특이해요. 아까 제가 캡처하다 깜빡했는데, 오늘 기타법인과 외국인이 샀거든요. 근데 기타법인과 개인은 팔고, 근데 기타법인과 외국인이 사면서 올랐는데, 기타법인이 누구냐? 최대주주예요. LS전선. 근데 LS전선이 이 7%가 오르는 과정에도 강하게 샀다. 요거는 좀 이상하다. 이게 뭐 프로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영일만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영산의 민생토론회에 가서 대규모로 삽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삽든 정부가 이제 나오면서 토목공사판이 벌어지나? 이런 얘기, 기대감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건설주들은 일단 올랐고, 그 다음에 3조 4천억 원을 투자해서 이게 여기가 영일만이거든요. 이게 여기가 이제 꼬리처럼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간접골이 아니지. 여기가, 호미곶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바다에 다리를 만든다 이건데, 여기에 이제 고속도로를 논다. 이 자체가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염두에 둬서 이쪽에 물류를 더 이제 활발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 거죠. 여기에 이제 경주에도 SMR, 이게 소형 원자로잖아요. 소형 원자로 국가산업단지를 건설하겠다. 성주와 대구에, 여기 보시면 성주와 대구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 그다음에 경주와 울산의 국도 7호선을 지금 4차선인데 너무 막히니까 6차선으로 확장하겠다. 이런 물론 이제 경북 민생 토론회이기 때문에 경북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한 이런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발표했다. 이게 이제 특징적인 이슈였고요. 그리고 오늘 SK이노베이션이 15%가 올랐어요. SK이노베이션은 SK온의 모회사로 예전에 유공, 그러니까 케미칼 관련된 회사 플러스 이제 SK온을 갖고 있으니까 2차전지 관련된 회사로 분류가 됐는데, 오늘 ENS랑 합병을 추진한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조회 공시에서는 검토 중이나 아직은 미정이다. 근데 기사에서는 올해 이번 28일에서 29일에 경영전략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될 거다 라는 얘기가 나왔죠. 근데 SK가 이제 SK이노베이션과 SKENS를 36.2%와 9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요 두 개를 합병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SK가 SK이노베이션의 지분율을 높이는 그런 전략인 거죠. 보시면 SK이노베이션이 매출은 77조, SKENS는 11조, 7배 정도 되고 있고, 근데 영업이익은 비슷해요. 비슷하기보다는 크게 차이는 나요. 2조 가까이 되고 1조 3천억이니까. 자산 규모는 86조, 19조. 얼마의 비율로 이제 합병이 될지는 좀 궁금해집니다. 이 두 개가 합병을 한다 그러면 자산 100조 원이 넘는 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하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인수하냐? 이걸 왜 합병하냐?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요거인 것 같아요. SK온 살리기. SK가 지금 자금이 좀 부족하거든요. 자금난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돈을 뭐 엄청나게 많이 버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돈이 말라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SK온을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SK이노베이션과 SK이네스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SK ENS의 자회사 중에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이 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발전 자회사라든가 LNG를 판매하는 회사라든가 이 두 개 회사를 SK온과 합병을 시키면서 SK온에 필요한 자금들을 좀 대주는 형태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기대감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K온이 원래는 조금 굉장히 힘든 회사다 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약간 2차전지 쪽에서 소외를 받았었는데 지금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네. 그리고 가끔씩 펜이 안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SK온이 만약에 살아난다 그러면 2차전지 중에서도 가장 이제 부각을 못 받았던 게 SK온이었고 SK온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SK온의 밸류체인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SK온이 살아난다 그러면 SK온에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DBI텍 소식이 있었는데 어제 장 마감하고 뉴스가 디일렉에서 나왔어요. 테슬라의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DBI텍이 갖고 있는 게 이제 8인치 밸브이거든요. 8인치. 8인치라고 하면 이제 작은 웨이퍼라는 거예요. 최근에 첨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12인치이기 때문에 이 고인치 같은 경우에는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첨단 공정인 거죠. 미세 공정. 근데 이 8인치 백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뭐 자동차 칩이라든가 조금 부가가치가 낮은 그런 칩들을 생산하는데 당연히 테슬라가 맡기는 것도 테슬라의 첨단 반도체는 아닌 거죠. 전력 반도체라든가 실리콘 카바이드 칩이라든가 그러니까 커머디티 이런 원재료 같은 성격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걸 맡기겠다라는 거고 현재 이제 6월 실사가 결정됐고 추가로 10월에 팹이라고 하면 이 공장을 얘기하거든요. 이 팹에 대한 실사가 들어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게 얼마나 좋을 거냐를 보면 일단은 가동률이 현재 75%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가동률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상승하면 우리가 가동률을 공장을 꽉 찼으니까 추가적으로 우리한테 발주를 주고 싶으면 가격을 올려서 발주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격과 수량이 다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는 게 아닌가. 워낙 지금 주가는 쩔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왔다. 네, 모르겠습니다. 구조적으로 계속 반등이 나올지. 왜냐면 전반적으로는 이제 캡이 있기 때문에 이게 캡이라고 하는 게 그 캐파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룸에는 분명히 제한이 있긴 해요. 네. 그 다음에 LX 세미콘 얘기가 나왔는데 LX 세미콘이 이제 9%가 올랐습니다. 9.7%가 올랐고 뉴스를 보면 이제 뉴라텍이라는 회사랑 와이어리스 커넥티비티 사업을 추진한다. 이게 뭐 복잡한데 초연결 시대에 이런 연결을 위한 네트워크 칩 같은 것들을 뭐 같이 협력해서 개발하겠다라는 건데 이 뉴라텍이 미국 회사긴 하지만 애트리라고 우리나라의 어떤 연구원이죠. 전력연구원인가요? 전력통신연구원. 여기에서 이제 창업한 회사니까 뭐 엄청나게 큰 회사는 아닌 거예요. 의미 있는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9% 정도 주가를 올렸던 요인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ARM 노트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때문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ARM이 지금 보면 이제 원래 모바일 칩이잖아요. 근데 지금 노트북에도 마이크로소프트랑 제휴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ARM 기반의 칩을 탑재한 노트북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되면 뭐가 좋으냐? 저전력 기반의 반도체, 그러니까 저전력, 기본적으로 모바일 같은 경우 저전력이었기 때문에 저전력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전력 반도체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전력이, 그러니까 배터리 소모가 줄어들면서 배터리가 더 오래 갈 수 있고, 성능 같은 경우에도 그 전력이 적은데도 최적화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 건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OLED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 노트북들에. LCD보다는 OLED가 전력을 덜 먹나요? 어쨌든 이 OLED를 적용한다는 거. 그러면 OLED를 적용했을 때 신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DDI, OLED DDI가 들어간다. DDI는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나하나 구동할 수 있는 구동 칩을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LX 세미콘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ARM 기반 노트북도 판매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도 들어왔잖아요. 아이패드 신규. 그것도 OLED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벌써 끝났네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분명히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벌써 목요일이니까 내일은 방송이 없고 다음 주에 월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송 컨셉을 지금 좀 바꿀까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소모성으로 하는 시황 방송을 굳이 막 할 필요가 있냐? 남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원래 좀 강점이 있고 좋아하는 기업 쪽을 좀 더 보는 게 맞지 않나? 하나의 이슈를 좀 중점적으로 파면서 파고 들어가는 컨텐츠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러면서 그러려면 이제 일주일에 뭐 한두 개 이렇게 올리는 형태로 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변에서는 뭐할 거면 그냥 조회수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차라리 해봐라 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시도했던 건 그냥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 제가 평소에 했던 거, 그래서 시황했던 걸 그냥 가볍게 하자는 거였는데, 제 성격이 하다 보면 또 그렇게 안 돼요. 이게 이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더 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된 건데, 일이 커진 거죠. 근데 이렇게는 지속 가능한 모델까지는 아닌 것 같고, 또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너무 인기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컨셉을 좀 바꿔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책 나오고 제가 좀 여유가 생기면서 이제 고민하면서 한번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모습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